특정한 한 곳만을 시술하고자 문의하는 분도 많이 있으시지만 전반적으로 비만이시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전신이나 또는 여러 곳을 시술하고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병원이라서 대개는 이미 시술하신 분들의 지인들이 소개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이런 경우는 보통 지인들이 시술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셔서 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라 처음부터 여러 곳을 한 번에 시술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첫 수술은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알아보고 또 어렵게 결정을 하고 시술을 하셨지만 겪어보니까 시술이 굉장히 좀 나름 만만하고 또 결과도 좋아서 나머지 다른 여러 부위를 또 하기를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처음 시작이 어찌 되었던 결과적으로는 또 여러 군데를 이렇게 시술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흡입이 처음에는 좀 어려운 일이지만 겪어보면 사실 만만한 일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을 하시는 분들은 용기를 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상담 중에 말씀을 드리면 이러다가 결국 전신을 다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지방흡입 성형 중독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지만 소위 성형 중독이라는 것은 큰 변화를 만들지도 못할 것을 반복적으로 자꾸 시술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일 것 같고요. 이렇게 한 부위 시술하고 나서 좋아서 다른 부위를 고려하고 또 진행하는 것이 그런 말을 쓰는 것은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한 번 시술로 거의 전신이나 또는 여러 곳을 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으시죠. 제가 마음만 먹으면 쓱쓱쓱쓱 하면서 전신을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 경력에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병원들이 한 번에 여러 부위를 시술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또 세미나 때도 이런 강의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얼마 전까지 중국 환자분들이 많이 있을 때 이분들이 이제 스케줄이 빡빡하게 오셨다가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이제 한 번에 여러 부위를 하게 되죠. 시술의 질보다는 어떤 병원의 그런 입장도 있고 본인의 입장들도 환자분들의 입장도 있고 해서 좀 넓은 부위를 소극적으로 쓱쓱쓱쓱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지방흡입 뿐만 아니라 얼굴 수술도 또 같이 하기도 하고 쇼핑도 하셔야 되니까 스케줄이 빡빡해서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제대로 시술을 해야 되겠죠. 한 번 시술에 여러 부위를 시술하려면 약간의 안전성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 지방흡입은 시술자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수술이라서 여러 부위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마지막 부분은 약간 좀 소홀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또 있겠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흡입을 다 마친 다음에 피부를 리프팅, 타이트닝 해주는 시술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시술하는 범위를 정하고 가능한 이 원칙을 지켜서 시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속 이틀 내서 수술하는 것은 괜찮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속 이틀 시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의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힘들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안전성이나 또는 제대로 된 수술을 하기에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마취나 이 수면이 연속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굉장히 좀 걱정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실제로 지방흡입은 마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면 하에서 시술되는 거죠. 이 수면은 연속 이틀 되거나 이렇게 누적된다고 해서 건강에 또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이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떤 경우는 3일 연속 시술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의 스케줄이 좀 빠듯하거나 그리고 하루 이틀 수술하고도 환자분의 상태가 굉장히 괜찮으면 다음 수술도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연속 3일은 저는 추천하지 않고 있고요. 여러 부위를 시술한다고 해도 각 부위별로 시술하는 내용이나 과정은 동일합니다. 시술 부위별로 각각의 그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전에 제가 올린 것들이 있죠. 이 영상들을 따로따로 보시면 부위별 시술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병원 기준으로
시술 부위, 즉 신체 부위를 나눈 것을 전신 시술을 할 때 또는 여러 부위를 시술할 때 제가 좀 설명을 이제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시술을 하면서 이렇게 범위를 나누고 시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돼서 현재는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고요. 우선 상체는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복부, 등, 팔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복부가 가장 흔하게 시술되는 부위죠. 복부는 윗배, 아랫배, 옆구리, 또 뒷구리, 러브핸들이라 불리는 부분, 이 부위를 360도로 빙 둘러서 복부 기본 범위로 설명을 좀 하고 그렇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부는 비슷한 사이즈라도 피부 확장도나 탄력도에 따라서 개인차가 굉장히 큰 수술이고 시술의 어떤 과정이나 난이도도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나 상담실 같은 데서 비용을 물어볼 때도 제가 좀 변수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위가 되겠고요. 등 부위는 크게 그림에서처럼 뒤쪽에서 복부의 위쪽에서부터 이제 그 복부와 등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등판 구역과 보여지는 등판 구역과 겨드랑이 부위로 나누게 되고요. 겨드랑이 부위는 부유방과 앞뒷볼록 이런 것을 포함하는 이 부위가 범위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여기 이렇게 표시된 부분 있죠. 이 뒷목 부분은 등 수술을 할 때 같이 시술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비만도와 관련 없이 어떤 분들은 지방이 있어서 포함을 시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비만도가 좀 있는데도 지방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제외시키기 때문에 등 범위의 기본적인 범위는 아니고 옵션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많던 적던 본인의 또 생각에 따라서 추가 시술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 부분은 어깨를 포함해서 몸에서 분리된 부분을 이제 팔 수술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하완이 아닌 상완 쪽을 시술하게 됩니다. 그 대신 팔꿈치는 좀 포함을 같이 하고 있고요. 복부를 시술하면서 이 팔 부위나 등 부위 둘 중에 하나는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한 번에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드린 복부, 팔, 등 이 세 부위를 전체적으로 다 하시려면 이것은 한 번에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어져요. 말씀드린 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좀 수술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일반적으로 복부를 첫날에 시술하고 다음에 또는 다음날 팔과 등을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하체는 그림과 같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로 구분을 하게 되겠죠. 엉덩이와 허벅지는 엉덩이 밑선으로 구분이 잘 되죠. 다만 이 엉덩이 밑선의 생김새가 사람들마다 달라서 그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주면 되겠고요. 허벅지와 종아리는 무릎에서 이제 경계 부위가 생기는데 무릎 부분, 샤넬 라인을 포함한 무릎 부분은 저희는 허벅지 수술할 때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허벅지 수술을 할 때 샤넬 라인이나 무릎 앞쪽을 스킵을 하면 위쪽은 가늘어지는데 여기가 또 오히려 뼈 때문에 좀 튀어나온 부분이라서 모양이 좀 상당히 이상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수술할 때 기본적으로 같이 하는 개념으로 시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허벅지는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승마살이라 불리는 바깥쪽, 안쪽, 앞쪽, 뒤쪽, 중간 부위를 포함하고 아까 말씀드린 무릎 부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는 허벅지 기본 범위로 정하고 있고요. 허벅지 시술이 가장 흔하게 시술되는 거죠. 그리고 허벅지 수술할 때 엉덩이를 같이 시술을 보통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바나나 라인, 엉덩이의 외측과 하단을 허벅지 수술할 때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는 엉덩이가 좀 너무 크거나 본인이 좀 볼륨이 싫다고 하면 엉덩이 전체를 같이 시술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허벅지와 종아리는 저는 같이 시술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볍게 하려고 마음은 먹으면 같이 시술하고 뭐 부드럽게 또 회복이 되겠지만, 저는 적극적인 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벅지와 종아리를 적극적으로 다 시술을 해 놓으면 붓기가 상당히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좀 심해서 불편이 심하고, 심지어는 발이 너무 많이 부어서 신발이 안 들어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걷기도 좀 불편하고 간혹 이렇게 낭패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같이 시술하지 않고요, 허벅지 시술한 다음에 붓기가 상당히 안정된 시기, 이때쯤에 이제 종아리 시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하체가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간혹은 상체의 일부와 엉덩이나 종아리 시술을 뭐 이렇게 조합을 해서 시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허벅지 시술할 때는 엉덩이를 추가하는 것 말고 다른 부위는 제가 같이 시술을 하지 않습니다. 허벅지 자체 시술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리프팅 작업도 열심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다른 부위까지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면 너무 길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한 번의 시술의 범위를 제한을 두는 것이 각 부위의 시술의 어떤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구분한 것 말고도 뭐 팔에서도 뭐 일부분 조금, 복부에서도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또 시술을 할 수는 있겠죠. 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어려운 부위를 아주 소극적으로 시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오시면 제가 좀 그런 부분들만 골라서 또 여기저기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조합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시술자와 미리 좀 상담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 곳을 하고 싶으실 때의 그 상황이나 필요를 고려해서 시술자와 상담을 잘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 복부, 다음날 팔 등 수술, 그리고 열흘 정도 있다가 허벅지 시술을 하시고 붓기가 많이 완화되는 시점에 이제 종아리를 고려하는 게 일반적인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뭐 저에게 스케줄을 정해라 하시면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하지만 본인이 어떤 특정 부위를 좀 더 먼저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스케줄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범위를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 곳 생각하시는 분한테도 제가 그냥 한 곳 시술을 먼저 해보고 경과를 보면서 다른 부위를 좀 이어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해드리고 또 있어요. 특히 처음 이제 지방흡입을 알아보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방흡입 자체나 또는 시술자에 대한 신뢰가 좀 약한 상태니까 이렇게 좀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는 시술이라서 현실적인 좀 어려움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괜히 이렇게 여러 곳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생기면서 아예 손을 놔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시술을 생각만 하다가 못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라도 시술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스케줄을 좀 구상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과 시간만 허락한다면 또 다른 부위도 많이들 하시게 되죠. 한 부위 시술한 후에 다음 부위는 뭐 이틀 후가 될 수도 있고 2달 후가 될 수도 있고 2년 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곳을 시술할 때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좀 걱정스러운 일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부위 시술을 할 때 한 가지 문제점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술 후에 생기는 어지럼증이죠. 지방흡입은 몸에 물을 많이 주입하고 지방층에 그런 수술이고, 또 지방세포도 많이 부서지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그 수분과 전해질의 밸런스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방세포 안에 들어있던 전해질이 혈액 속으로 다량 나오면서 오히려 혈액 속에 있던 다른 어떤 전해질의 비율이 좀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지럼증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간혹은 좀 몸에 기운이 없다고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고, 또 심지어는 숨 쉬는 게 약간 불편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으세요. 특히 기립성 저혈압이 평소에 있는 분들은 이게 좀 더 확장돼서 나타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머리만 낮춰주면 어지럼증이 좋아져서 사실은 큰일은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지고요. 머리를 갑자기 일으키다가 어지럼증 때문에 넘어지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다칠 수도 있어서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 부위 시술 후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혹시 다음 시술이 바로 예약돼 있어도 좀 미루는 게 좋고요. 뭐 오래 지속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전해질의 밸런스를 좀 맞춰줄 수 있는 부족한 전해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섭취를 좀 잘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뭐 링거를 맞아서 전해질을 좀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뭐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고요. 여러 곳이 문제라서 지방흡입을 또 여러 군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안전과 좋은 효과를 위해서 경험이 많은 시술자와 잘 상담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